반쪽이. 옛날 어떤 고을에 다정한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기가 없어서 온전하든 반쪽이든 아기 하나만이라도 태어나 주었으면 하고 아기 낳기를 소원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내의 꿈에 하얀 머리를 쪽지은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곶감 3개를 주었지요. 아내는 그것을 받아 2개를 다 먹고 3개째 먹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영감이 곶감 3개를 혼자 다 먹느냐며 자기도 좀 달라 하기에 영감에게 절반 나눠주고 절반은 아내가 먹었대요. 이러한 꿈을 꾸고 난 뒤 아내는 태기를 느꼈고 석삼년 동안 연거푸 아기를 낳았어요. 삼형제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위로 둘은 보통 아이로 태어났지만 3번째 아이는 반쪽이로 낳은 거예요. 반쪽이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머리도 절반, 몸뚱어리도 절반, 이렇게 모든 것이 절반밖에 없는 아이였어요. 생긴 것은 그러했지만 반쪽이는 기운이 장사에다 통통 외발로 뛰어다니는데도 아무도 따르지 못할 만큼 날쌔지요. 하지만 형들은 동생 반쪽이를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언제나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우리가 없애버리자며 벼르기까지 했대요. 하루는 형들이 반쪽이를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더니 큰 나무에다 동생을 칡넝쿨로 단단히 배끌어매어 놓은 뒤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라며 그냥 놔두고 와버렸어요. 가만히 있던 반쪽이는 형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끙 하고 한번 힘을 주며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게 아니겠어요? 반쪽이는 나무를 짊어진 채 외발로 콩콩 뛰며 집으로 돌아와 나무를 마당에 부려 놓았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대요. 아이고, 이게 웬 나무냐? 반쪽이는 아무렇지 않게 묶인 넝쿨을 툭툭 끊고 옷을 털더니 말했어요. 이 나무는 패서 땔감으로 쓰고 이 넝쿨은 빨랫줄로 쓰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레 막내 반쪽이에게 물었어요. 누가 너를 나무에다 묶어 놓았니? 반쪽이는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요. 아, 나무를 뽑으려고 내가 몸을 묶었어요. 어머니는 짐작은 했지만 더 이상 막내에게 묻지 않았어요. 반쪽이는 이런 동생이었건만 형들은 어떻게 해서든 반쪽이를 없애버리려고 다시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어요. 형들은 반쪽이에게 땅을 깊이 파라고 말했고 반쪽이는 작은 형이 던져준 삽으로 얼른 깊은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다 팠더니 큰형이 말했어요. 저 안에 들어가라. 반쪽이가 구덩이 안에 들어가 누웠더니 두 형은 그 위로 흙과 돌을 덮어버렸지요. 반쪽의 몸이 흙에 완전히 덮여서 보이지 않게 되자 형들은 다시 그 위에 무덤처럼 봉분을 만들고 2발로 다지기까지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땅속에 묻혀 죽은 줄 알았던 반쪽이가 먼저 돌아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들 이제 오십니까? 반쪽이가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자 큰형과 작은형은 할 말이 없어져서 슬그머니 돌아섰지요.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아도 반쪽이가 살아서 돌아오니 형들은 이제 동생에게 험한 일만 골라시키며 마구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나 늑대에게 물려가라고 일부러 반쪽에게 멀리 떨어진 높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시키는 적도 많았지요. 반쪽이는 그날도 형들의 성화에 깊고 험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반쪽이가 나무 뒤에 숨어서 살펴보니 3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스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수염이 덥수룩하고 인상이 험상궂었어요. 사실 그들은 산짐승이 오래 살다가 돌을 닦아 사람 모습으로 둔갑한 산신들이었지요.
아랫마을 반쪽이는 착한 아이인데 그 형이란 놈들은 늘 동생을 죽여 없애려고 나쁜 꾀를 꾸미고 있단 말일세. 맞아, 맞아. 그런 못된 형들이야말로 우리가 죽여 없애줘야겠다. 먼저 큰 형이 장가를 간다니 그날 없애버리기로 하자. 자네가 샘물이 되어 작은 표주박을 띄워놓고 형이 신부집으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다가 목이 마른 그놈이 그 샘물을 떠마시고 죽게 하는 거야. 한 스님이 말하니 다른 스님이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어요. 그거 좋구먼. 만약에 그놈이 물을 안 마셔서 죽지 않으면 자네는 다음 장소에서 배나무가 되어 있다가 배를 따먹거든 죽게 하자. 그래도 만약 놈이 배를 따먹지 않고 죽지 않으면 나는 뾰족한 송곳이 되어서 신혼방 선반에 올라가 있다가 놈이 방으로 들어올 적에 떨어져서 콕 찔려 죽게 하겠다. 반쪽이는 이러한 흉한 말을 다 듣고서도 집에 돌아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큰형이 장가가는 날 반쪽이는 마부가 되어서 형을 따라가겠다고 졸랐어요. 하지만 신랑인 큰형은 물론 부모님마저도 그러지 말라며 말렸어요. 반쪽이로 태어난 막내가 측은하긴 했지만 사실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상한 생김새를 보여주기가 부끄럽고 싫어서였지요. 큰형이 말 타고 마부가 말을 몰며 출발하자 반쪽이는 멀리까지 쫓아가다가 기어이 마부에게서 말고삐를 빼앗아 잡았어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큰형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반쪽이가 말을 끌고 가도록 허락했지요. 반쪽이가 고삐를 잡고 외발로 통통 달리니 말도 빠르게 달려나갔어요. 큰형은 달리는 말의 안장 위에서 어찌나 궁둥방아를 연달아 찧었던지 몰기 막을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지나다 보니 마침 길 옆에 맑은 옹달샘이 있고 조그만 표주박이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지요. 큰형은 속으로 옳다구나 하며 곧바로 말고삐를 잡고 달리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예, 반쪽아, 어서 저 물 좀 떠오너라. 목이 말라 죽겠다. 반쪽이는 못 들은 척하고 더 빨리 말을 몰아 샘물 옆을 지나갔지요. 에고, 저놈이 나를 죽이려는구나. 형은 말 위에서 속절없이 투덜거릴 뿐이었어요. 다시 달려가는데 길 옆에 키 큰 배나무 한 그루가 탐스럽게 익은 배가 가지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보였어요. 저 배가 얼마나 달고 시원할까. 큰형이 동생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발 좀 저 배를 한 알만 따다 주렴. 형이 빌듯이 애걸했지만 반쪽이는 이번에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말을 몰아 휙 지나쳤지요. 저 고얀 놈이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큰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부들부들 떨었지요. 반쪽이는 말고비를 잡아 끌고 산신령이 숨어있는 위험한 옹달샘과 배나무를 잘도 피하며 간신히 신부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큰형이 말해서 내리기도 전에 반쪽이가 앞을 가로막고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일가 친척들을 해치고 신혼방으로 뛰어 들어가지 뭐예요. 참으로 괴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신랑 신부가 아직 방에 들지도 않았는데 새색시가 방에 마부가 먼저 침입한 셈이니까요.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간 반쪽이는 선반 위에 놓인 송곳을 발견하고는 얼른 집어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송곳을 저 멀리 냅다 던져버렸어요. 형은 이상한 짓거리를 벌이는 동생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모처럼 경사로운 날이라 분을 꾹 참고 억지로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어요. 신부를 가마에 태워 집에 오자 반쪽이는 비로소 형에게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세 사람의 중이 형을 없애려고 흉계를 꾸미는 것을 듣고 샘물도 못 마시게 하고
배도 따먹지 못하게 하였으며 신혼방에 뛰어들어가서 선밭 위 송곳을 치운 것이라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지요. 큰형은 그제야 반쪽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지난 일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서 함께 들은 작은 형도 몹시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동생에게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삼형제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본 부모님은 겉으로는 모른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흐뭇했지요. 큰형, 작은형이 차례로 장가를 간 뒤에 반쪽이는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반쪽이는 이웃 동네에서 가장 잘 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사댁 외동딸에게 장가를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졸랐어요. 반쪽이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안 될 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요. 그런데도 반쪽이는 그 댁 외동딸에게 장가들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진사댁으로 찾아가 우리 반쪽이가 이 댁으로 장가들고 싶어 한다고 말해버렸어요. 진사댁에서는 감히 양반집에 무례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며 어머니의 뺨을 내쫓았어요. 반쪽이는 자기가 직접 가서 청혼하겠다 마음먹고 진사댁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지요. 하인은 대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깜짝 놀란 모양이었어요. 내가 여긴 뭐하러 왔느냐? 이댁 따님에게 장가들러 왔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인은 반쪽이에 하나밖에 없는 따기를 올려 붙였어요. 지난번에는 웬 노파가 와서 이댁 외동 따님을 달라더니 이젠 괴상한 놈까지 와서 난동일세. 반쪽이는 물러서지 않고 하인을 잡아 땅바닥에 쓰러뜨렸어요. 막무가내로 안에 들어가겠다는 반쪽이와 온 힘을 다해 안 된다고 막는 하인이 실랑이를 벌이는데 주인 진사가 바깥의 소동을 알아채고 다른 하인을 내보냈어요.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며 들어오라고 명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온 반쪽이를 진사가 살펴보니 모든 것이 외쪽으로 괴상하게 생겨 먹었단 말이지요. 반쪽이가 호기롭게 외쳤어요. 따님을 제게 주시면 왕후 장사 부럽지 않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예끼 이놈! 감히 반쪽밖에 없는 놈이 네 집 귀한 딸을 넘보는 거? 반쪽이는 진사의 호통에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따님을 몰래 업어가면 어쩌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냐? 죄주껏 업어간다면 그야 하는 수 없겠지. 진사가 콧웃음을 치자 반쪽이가 말했지요. 내일 밤에 와서 업어가겠으니 두고 보십시오. 그때부터 진사는 지붕, 마당, 대문간의 하인들을 많이 세워 지키게 했고 진사 내여와 아들 형제들은 외동딸을 둘러싸고 앉아서 지키고 있었어요. 반쪽이는 뒷산에 올라가서 진사댁 동정을 살폈지요. 온 집 사방에 불을 훤히 밝히고 지붕, 마당, 대문간 할 것 없이 수많은 하인들이 곳곳에 서서 지키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날 밤은 반쪽이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진사가 하인 무리를 거느리고 반쪽이네로 찾아왔어요. 반쪽이네 이놈! 어찌 양반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느냐? 진사가 꾸짖자 반쪽이가 답했어요. 어젯밤에 가려고 했으나 지난번에 어머니가 그 댁에서 뺨을 맞고 돌아오시는 바람에 의원을 찾아가 치료하느라 못 갔습니다. 오늘 밤에는 꼭 가도록 하지요. 부모 때문에 못 왔다니 특별히 용서해 주겠다. 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갔어요. 오늘 밤에는 꼭 오겠다 하니 어제처럼 하인들에게 곳곳을 지키게 하고 식구들에게 외동딸을 둘러싸서 지키게 했어요. 밤이 되자 반쪽이는
앞산에 올라가서 진사댁 동정을 살폈지요. 어젯밤과 같이 불을 훤히 밝히고 하인들이 사방에 늘어서서 지키고 있었지요. 그래서 반쪽이는 그날 밤에도 가지 않았어요. 이튿날 진사가 또 찾아와서는 양반을 속이는 놈이라며 야단을 쳤어요. 반쪽이는 또 아무렇지 않게 둘러댔지요. 어머니 병환이 아직 낫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갈 터이니 그리 아시지요. 반쪽이의 말을 듣고 돌아온 진사는 다시금 경계를 엄중히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워낙 이틀 밤이나 잠을 못 자고 지켰던 터라 진사댁 사람들은 쏟아지는 잠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붕에 있는 놈, 마당에 있는 놈, 대문간에 있는 놈 모두가 꾸덕꾸덕 졸고 있었지요. 반쪽이는 그때를 틈타 진사댁으로 들어갔어요. 반쪽이는 지붕에서 지키는 놈에게는 시루를 씌우고, 마당에서 지키는 놈에게는 솥을 씌우고, 대문간에서 지키는 놈들은 상투를 풀어 빗장에다 잡아 매 놓았어요. 그리고 진사의 수염에는 황을 발라놓고, 진사 마누라의 입에는 날라리를 물려놓고, 진사 아들의 도포 소매 속에는 돌을 잔뜩 넣어 두었어요. 집안 곳곳에 켜두었던 불을 모두 끈 다음 반쪽이는 진사의 외동딸을 업고 달아나려 했어요. 반쪽이 등에 업힌 외동딸이 식구들에게 알리려고 고래고래 소리치니 하인들과 식구들이 모두 화들짝 놀라면서 잠에서 깼어요. 진사 아들이 불을 켜려고 급히 성냥을 그었어요. 그런데 그 황이 불이 붙어있는 진사의 수염에 붙어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한 아들이 아버지 수염에 붙은 불을 끄려고 도포 소매를 휘둘렀더니 소매 속에 들은 돌이 아버지의 앞니를 퍽퍽 치는 바람에 진사의 이가 우수수 빠지고 말았지요. 이런 소동에 놀란 진사 마누라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오자니 숨이 차는 데다 입에 날라리가 물려 있어서 삑삑 하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지붕에 있는 놈들은 시루를 뒤집어 쓴 터라 하늘에 웬 왕별들이 떠 있구나 했고, 마당에 있는 놈들은 솥을 뒤집어 쓴 터라 하늘이 내려앉았나, 왜 이리 캄캄해 하며 엄살이고, 대문간에 있는 놈들은 머리채가 빗장에 묶인 터라 아이고 다시는 졸지 않을 테니 상투 좀 놓아주소 하고만 있지 그 누구도 반쪽이를 쫓아오는 자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진사는 하늘을 우르르며 탄식을 했다지요. 이게 다 제 복이고 인연이로다. 마침내 반쪽이는 업어온 외동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워낙 꾀도 많고 기운이 장사였던 반쪽이는 훗날 외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워 나라의 큰 장군이 되었다지요.